금방 해요. 하다 보면 금방이야. 여기까지. 아, 누구예요? 이제 이전에 이제 과일 작업들을 이제 계속 했었는데 이제 과일 작업이 이제 색이 갖고 있는 어떤 레퓨테이션, 그 레퓨테이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 색깔로 보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색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색깔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레퓨테이션이 사람들을 딱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 그런 접점을 이제 찾다 보니까 물의 깊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뭐가 제일 먼저 기억에 났었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지리 시간에 그 지도를 보는 법을 배우잖아. 지도를 보는 법을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지도에 있는 기호들, 왜 학교 모양, 밭 이런 기호들을 배우고 그 기호가 다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 그래서 그 기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인지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또 다른 접점에서 보면은 그 디테일은 절대로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그 조금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게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표시되는 거. 그래서 깊이의 범위를 주어주고 그 범위에 맞서, 그러니까 이 정도 깊이랑 이 정도 깊이 사이에는 이 색깔, 이 정도 깊이와 이 정도 깊이 사이에는 이 색깔, 그리고 더 깊을수록 점점 더 진해지고 얕을수록 점점 더 얕아진다. 근데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게 실제로 자연현상에 따라 더 깊은 바다에 가면 색깔이 더 짙어지고 더 얕은 바다에 가면 얕아지는 게 되게 분명한 사실이긴 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 바닷물이 다르게 보일 거란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거, 혹은 내가 만약에 인지하지 않았으면 나 죽을 때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떤 이게 색깔에 따라서 그 깊이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다시 거꾸로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은. 이번에 만든 건 뭐냐면은 되게 얕은 수조거든. 1.2cm짜리 수조, 1.2cm짜리 수조고, 1.2cm짜리 수조에서 이것들을 바닥의 색깔을 계속 달리 칠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계속 같은 물의 깊이고, 심지어 그 깊이가 굉장히 얕은, 그러니까 1.2cm짜리 수조면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물을 계속 담아보니까 한 5mm 정도밖에 물이 못 차는 것 같아요. 5mm, 그러니까 왜냐면 또 다시 이거 물결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니까 5mm 이상은 거기에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되게 얕은 깊이인데 이 밑에 색깔을 계속 달리주니까 실제로 더 깊어 보이기도 하고 더 얕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더 깊어 보이는 게 사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깊은 물은 더 진해, 얕은 물은 더 얕아, 이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고, 이제 그래서 같은 세팅으로 계속 촬영을 계속하고 이제 다른 물의 깊이를 다른 색깔로 주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 이 작업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작업하는 동안도 또 항상 늘 그렇듯이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데 단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0.00000 0 몇 개 있냐? 0.00000 7456 마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일이라는 단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위고 유럽 사람들도 또 마일은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단위를 쓰는데 또 혹은 또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킬로미터에 되게 둔감하더라고. 걔들은 킬로미터 단위에 대해서 혹은 그러니까 미터법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일이 되게 그러니까 단위를 바꿔가지고 이 깊이가 딱 얼마인지 되게 선뜻 딱 보기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각종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단위 변환기가 사실 우리 너무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0.0000746 마일 이거 치면은 바로 얼마인지 나오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서 확인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알기 모호한 것들을 또 만들고, 사실은 이게 이 깊이라는 것도 되게 모호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사실은 왜 지도에서도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범위 사이까지 이색 칠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깊어서 사실 그닥 뭐 이렇게 딱 인지하기 어렵기도 하고 혹은 인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해저이만리라는 소설을 이제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뭐 내용이야 뭐 다시 읽으니 그냥 재밌긴 재밌더라. 근데 바다에 2만 해리나 되는 깊이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줄 베른이 그 소설을 쓸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다 깊은 곳에 탐사가 아예 불가능한 시기였었고, 심지어 이제 그 바다의 깊이를 재놓은 데이터도 많지가 않았었는데 그냥 걔가 생각할 때 엄청 깊음 이런 뜻이었나 봐. 그래갖고 2만 해리라고 했는데 2만 해리까지 깊은 바다는 있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냥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다 보면서 혹은 물의 깊이를 보면서 느끼는 깊이도 비슷한 감정 있지 않을까. 그냥 깊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라인들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처럼 나왔으면 좋겠었냐면은 광고에 나오는 수영장 씬처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영장 밑바닥은 거진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물이 더 깨끗하고 뭔가 약간 이렇게 청량해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물 색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그 색깔로 칠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어쩔 때는 되게 그것들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이 바다도 모르겠어. 이 이미지를 먼저 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맑고 깊은 어떤 그런 바다 혹은 그런 물에 대해서 딱 보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강에 가보면 강 색깔은 거의 대부분 국방색에 가깝지 않을까? 회색 내지는 강 색깔이 그렇게 파란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가서 수영하고 싶은 어떤 그런 바다의 색깔 뭐 이런 거, 그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야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 깊이에 대한 생각까지 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맑은 어떤 그런 열대의 바다 같은 색깔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뭐 되게 다양한 파란색을 내야 되겠다는 게 제일 먼저 이제 들었던 생각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 다양한 색깔을 주어줘야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깊이 있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물감 중에 파란색들을 이제 다 모은 거거든요. 이제 파란색들을 다 모아서 파란색들 작업하는데, 뭐 블루라는 말이 실제로 들어가는 파란색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뭐 사이언 블루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퍼머넌트 블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룰리안 계통의 파란색들, 세룰리안 블루, 그 걔들도 역시 파란색들이 있고, 그리고 좀 재밌는 색깔은 스카이 블루 같은 거. 스카이 블루라는 물감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하늘, 진짜 그야말로 우리 하늘색이잖아. 하늘색인데 이거 물이라는 이미지를, 물의 레이어를 더 씌웠을 때 그건 다시 또 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걔들이 다 어느 정도 충족된 다음에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란 말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코발트 자체가 이제 블루라는 거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 그리고 울트라마린 사실 울트라마린이 근데 진짜 바다색이라는 뜻이잖아. 진짜 바다색 뭐 이런 뜻이어가지고 울트라마린이 또 이제 블루라는 말 들어가지 않아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쯤 갔더니 뭐 이런저런 초록 색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바닷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록 색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 초록빛 바닷물에. 그리고 요 작업 이제 계속 진행하는 동안 달팡이랑 콜라보했던 그런 작업들 때문에 생각지 않게도 이제 다른 색깔의 바다, 다른 색깔의 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실험적으로 어떤 오렌지색의 어떤 물도 만들었는데, 이 오렌지 색깔 물을 만들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오렌지색 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비슷한 톤의 어떤 파란색보다 훨씬 더 깊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막 동의를 얻고 싶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나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은 오렌지색 바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뭐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색깔의 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물감으로 칠하고, 어떤 회사의 어느 물감이었는지를 분명히 인덱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야지 계속 더 다양한, 그러니까 계속 안 해본 색깔로 계속 옮겨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 물감들을 인덱스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 인덱스를 이제 실제로
어떤 판넬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판넬로 만들어서 뭐 이번에는 같이 전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번 전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전시는 가급적이면 좀 되게 프로포한 어떤 형태의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제 해보지 않은 뭔가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되게 시행착오도 되게 많고 이제 이전에 했던 거에서 이걸로 옮겨가면서 이거 옮겨가는 동안 드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거든. 그 과정들에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튀어나오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될 수 없는 작업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파스타 되게 컬러풀한 파스타 작업이 있는데 그 컬러풀한 파스타 작업들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키틀즈를 이제 먹고 있으면서 스키틀즈를 이제 계속 먹는데 그 스키틀즈를 딱 보면은 그 무슨 색깔인지에 따라서 아 이거 무슨 맛일까?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가 항상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과자는 어렵지 않게 먹는 세대였었잖아. 그래서 특히나 사탕 이런 거 먹으면 빨간 사탕일 경우에 딱 그건 딸기 맛이던지 아니면 뭐 체리이던지 근데 빨간색이 두 개 있어. 하나는 좀 분홍빛에 가까우면 걔는 딸기고 좀 어두운 게 체리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기대치가 항상 있고 이제 그걸 이제 가진 상태로 이걸 보고 그리고 그게 별로 틀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색깔이 갖고 있는 맛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작업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독특한 색깔의 어떤 또 다른 언캐니한 어떤 그런 것들. 난 사실 이게 형상으로 봤을 때 나는 스파게티의 비주얼이 그렇게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이건 되게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면이 막 이렇게 막 꼬여있고 막 이런 게 그리고 심지어 그게 주황색인 게 나는 그렇게 막 너무 식욕이 땡기는 뭔가는 아니야. 근데 그걸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 파스타집에 딱 들어가고 파스타 냄새가 쫙 나잖아. 파스타 냄새가 쫙 나고 그 상황에 파스타가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 머리는 이미 파스타에 대한 생각으로 딱 차있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딱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한 1990년대 중반쯤에 나왔던 이제 건센 루지스라는 그룹의 한 그 앨범 중에 하나 자켓이 스파게티 사진이었는데 스파게티를 굉장히 확대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약간 사람의 장기 이런 것처럼 보이게끔 촬영했던 그런 앨범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이제 그 생각에 되게 많이 들어서 이게 스파게티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스파게티를 삶아가지고 그 면을 삶아가지고 그걸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는 색깔로 묻히는 거야. 그래서 소스를 이제 물감으로 만들어가지고 각각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게끔 뭐 예를 들면 뭐 초록색은 뭐 사과 맛이야, 뭐 아니면 빨간색은 딸기 맛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플레이버를 딱 거기다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색깔이 갖고 있는 플레이버에 대한 고정관념을 딱 거꾸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게 딱 무슨 맛인지를 딱 제시하고 이걸 딱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좀 올렸더니 누군가는 거기에 묻더라고. 너 어디 가서 뭐 먹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 작업을 이제 조금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반응을 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이걸 딱 올려서 딱 올리는 순간
이거 어느 집이야? 라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갖고 누군가한테는 맛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접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런 작업도 있고 또 뭐 있지? 그 옛날에 했던 과일 작업의 완전한 조각 버전을 이제 좀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벨롭 시키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가 딱히 디벨롭 되는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디벨롭 되는 과정도 좀 보여주고 싶고 사실은 그게 어떤 과일에 대한 과일이 갖고 있는 색에 대한 레피테이션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걸 멀티플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형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랑도 되게 연관성이 있는 작업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사실 내가 보고 싶은 뭔가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접점 안에 지금 이 바다 작업도 있지 않을까.